안녕하십니까, 최택규 전문가입니다. 자, 월요일 우리 시장, 월요일이면서 우리 8월의 첫 거래일이에요. 7월달 저점 만들어 놓고 멋진 상승하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려고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7월달 시장 좀 살짝 복귀하고 우리 8월 시장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시장을 이야기할 때 미국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먼저 제가 꺼내놓은 게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월봉상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제법 강한 장대 양봉을 때려버렸어요. 얼마나 때렸니라고 했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35% 강한 상승 줬고요. S&P 500은 9.11%, 그 다음에 다우가 6.73% 이러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제법 강한 상승이에요. 얘네들은 어찌 보면 좀 부러워요. 왜? 딱 6개월밖에 하락 안 했거든요. 우리는 1년 이상을 하락했습니다. 자, 우리 거도 한번 보죠. 우리 거 한번 보면,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자, 우리 거래소가 요게 거래소죠. 몇 퍼센트 올랐어요? 5.1% 플러스 5.1%를 올라갔습니다. 코스닥은 7.8%. 그래도 조금 동생이라고 조금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 우리 코스닥은 그닥 캔들 차트 분석을 하는데 크게 의미 없어요. 왜? 우리 거래소를 중심으로서 얘는 그냥 먼저 지 혼자 2배 먼저 올라가고 2배 먼저 빠지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우리가 지수를 분석하는 건 아니고 거래소를 놓고 분석하는 건데, 일단 얘가 이 중간값을 이달에 올리지 못했어요. 7월 달에 전달의 중간값, 그 장대 음봉의 중간값을 올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 2276 저점 만들어 놓고 올렸기 때문에 그런대로 좋은 모습은 보여줬지만 조금 힘이 약했어요. 그러면 이게 8월 달에 연출이 돼야 될 텐데 그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월봉 업종 차트 놓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들어가 보면, 자,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 자, 우리 거래소 여기 잘 보시면 이 7월 4일이었어요. 7월 4일 날 2276.63 만들어 놓고 이후 어때요? 이게 오르는 건지 내리는 건지 모르지만 아주 스물 어떻게 돼요? 고점을 높여갔다라는 겁니다. 고점을 높여갔는데 이렇게 스물 가니까 꾸준한 상승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시장 자체가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여기서 강력하게 내가 저점 나왔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더 이상 악재는 없으니까. 시장에 모두가 안 좋아하면 그거는 오히려 긍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주식은 굉장히 이 심리적인 상태, 심리적인 파악, 이게 중요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항상 고점에 물려. 그리고 저점에서 손절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 자리에서는 극도의 공포를 주거든요. 시장 그 큰 손들이 극도의 공포를 줘요. 자기들은 밑에서 사면서 시장에다가는 안 좋은 뉴스 계속 던져요. 그래놓고 저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택규가 이야기하는 이 시황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왜? 최택규는 그래도 나름대로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시장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 흐름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일 아니면 일주일, 보름, 한 달 전을 예상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있어서는 최택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가는 게 크게 도움이 된다. 감히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위치는 이 윗단에 뭐가 있어요? 60일 이평선이 있어요. 60일 이평선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장중에 변동성을 주면서 십자형 캔들 좋아요. 살짝 개파락 해놓고 양봉 만들어주는 거. 내일도 살짝 하락했다가 또 살짝 올려놓고 졸졸 움직임이 연출되는 거는
윗단의 60일 이평선이 아직은 우하향이기 때문에 그걸 빵 치고 가기 위한 어떤 큰 힘은 없거든요. 큰 힘이 없기 때문에 졸졸졸졸 매물을 소화하는 형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큰 상승은 아니지만 졸졸졸졸 가게 되면 무슨 현상이라네? 종목별로 계속 오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많이 올라간 종목은 거들떠보지 말자. 시장에서 결국 많이 올라가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계속 좋은 얘기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좋은 애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냐라고 했을 때 절대 아니거든.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얘가 좀 더 가더라도 걔를 쳐다보지 말아야 돼. 차익해야 돼. 나는 그래도 한번 어디까지 가나 보고 싶어. 그럼 작은 물량을 갖고 가면서 익절가를 잡고 뭘 깨고 내려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전략 매도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야 돼요. 자꾸 핫한 종목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고점에 물려. 남들은 좋다고 해서 수익 다 냈는데 나는 그 종목 쫓아갔더니 지금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20%예요. 대부분 그러한 잘못된 반복된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시장은 항상 어때요? 오르면 내리고 시장도 오르면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르는 자리에서 갖고 있다면 차익 잘 하고 신규 매수는 어지간하면 분명히 걔네들이 핫해서 가는 것 같아. 쳐다보지 마. 왜? 걔네들한테는 이러한 하락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러한 자리에서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이러한 자리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세요. 여기는 조금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 있는 거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종목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편안하게 올라갈 때 차익하면 돼요. 남들은 사야지 할 때 나는 매도 자리 잡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남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르게 접근을 해야지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매매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이 철저하게 그러한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시장 이 매물대를 보면서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위치, 제가 그런 표현을 했죠. 그 7월 달의 저점이 역사적인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표현을 한 이유는 그러한 표현을 한 이유는 어찌 보면 착한 거짓말이에요. 왜? 이 2276은 충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수해도 되는 자리이니까 몇 달 동안 걱정하지 말고 매수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저점을 깰 시점은 빠르면 올 연말에도 올 수 있어요. 올 연말에도 이 저점을 깨는 요인은 뭐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올 수 있는 건 결국 금융위기야. 시스템이 붕괴되는 건데 그 가능성이 있니? 라고 했을 때 미국이 이렇게 가파르게 0.75 한 템포 쉬고 다음 달에 또 뭐 0.5든 0.25든 또 금리를 인상시킬 거예요. 결국 그러한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시키면 시간을 두고 유럽이 될지 이머징이 될지 아니면 중국이 될지 터지게 돼 있어요. 둑이 무너지는 거지. 그거는 과거에 계속 그러한 모양새가 나타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더더욱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그럼 그 시점을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올 겨울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는 막 에너지 쓰는 거에 대해서 막 아껴 쓰라고 하잖아요. 우리 70년대 보는 것 같아요. 막 뭐 아껴 쓰라고 하고 막 순번제로 뭐 하고 이러는 거 보면 우리 옛날 개도국 때 그러한 모습이 연출되는데, 자, 지금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9월부터 초겨울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얘네는 겨울이 길어요. 그래서 11월, 12월 이때 되게 되면은 어찌 보면 겨울의 정점인데 여기서 뭔가 리스크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니?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러시아가 노리는 것도 그 부분이거든요. 얘네들이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서로 그냥 각자 목소리 내가지고 EU 그 필요 없어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작나는 거죠. 그럼 글로벌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11월, 12월 이 동절기 때 유럽이 어떻게 에너지난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하느냐. 요 12월, 11월, 12월, 1월, 2월이 아주 내가 봤을 땐 유럽의 그냥 엄청난 그 보릿고개가 될 거야. 이걸 잘 해결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러시아가 이제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오히려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지금은 러시아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나 내년 봄부터는 그 유럽 입장에서도 그 LNG 선박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원만하게 원유를 LPG를 공급받을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 얘네들 그 공급망에 있어서 완전히 이제 데미지를 입으면서 크게 리스크할 수 있다. 그래서 연말을 기해 가지고 러시아하고 유럽의 이 기싸움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이 되게 되면 이 2276을 깨게 되면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디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볼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매물대, 1차적으로는 매물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물대를 놓고서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매물 여기 있죠? 매물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그 저점 거기까지 일단 시장이 상승할 땐 갭매우로 가요. 종목도 똑같아요. 뚝뚝 떨어질 때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면 그 떨어진 자리 거기까지 상승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상승은 그 고점 자리. 그래서 두 개의 상승 자리가 연출되는 거예요. 여기가 가기 위해서는 이 매물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좀 버벅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 자리는 지수대로 보면은 얼마일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딱 이 지수야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2270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딱 70? 그건 아니거든. 그러면 여기 이 언저리에 있는 지수대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2550에서 2580 이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상승이 갈 거라고 봐요. 그럼 이 상승이 8월에 한 방에 갈 거니 아니면은 뭐 좀 갔다가 조정해 줬다가 뭐 8월, 9월에 갈 거니 여튼 한 번은 여기까지는 내가 봤을 때 갈 것 같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가능성은 1%는 있어요. 그럼 뭔 말이냐? 지금 시장 이렇게 상승하는 것도 이건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은데 왜 올라가요? 그냥 시장에 워낙 거래 대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올리고자 하면 올린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물려 있는 건 아주 미미해요. 이거 더 길게 때려버리면 2800에 엄청나게 물려져 있고 3000 위에 엄청나게 물려져 있어요. 매물대가 엄청 크다라는 거지. 여기가 1년 반 기준으로 여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여기 2800에 그 다음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맘만 먹으면 올린다. 왜?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은 여기 올린다 그래서 못 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800까지 갈 가능성은 있다. 퍼센트로 따지면 1%가 99%를 잡아먹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무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 2550에서 2580은 일단 기본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분할해가지고 인버스를 살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냥 기본 한번 사보는 건 괜찮아요. 여기서 얘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버스 샀을 때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계속 물리는 거지. 그러나
물렸다고 해도 여기 가서 한 번 더 산다라는 생각했을 때는 내가 봤을 때 그 평균 매수가가 2,700 되는데 이 2,700 이 자리에서 지수가 안 떨어질 거냐 그랬을 때 아니에요. 떨어질 이유가 더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수 올라갔을 때는 상단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또 하단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얘기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냥 2,550, 2,580 거기 보고 그냥 편안하게 뭐 하자? 트레이딩 하자. 트레이딩 할 때 고점 만들어 놓은 종목들 그쪽 보지 말고 새롭게 생성되는 종목 쪽 보면서 가면 돼요. 최근에 종목들 보면 뭐 좋은 종목들인데 푹푹 빠진 애들 있잖아요. 그럼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 그렇게 박스 흐름의 하단에 있는 종목 찾는 노력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8월 달에는 무엇에 좀 집중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건가 하나하나 일자별로 보면 8월 3일 날 오펙 회의가 있어요. 오펙 회의. 유가 지금 98달러 62센트까지 왔는데 얘가 7월 마지막 거래일에는 장중에 100달러 이상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캔들 흐름에 있어서 이전 고점 여기가 100달러 99센트였는데 그걸 땅 치면서 윗꼬리 달고 치고 올라갔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얘 윗꼬리 달았지만 더 갈 수 있어. 즉 지금 유가가 어찌 보면 95달러, 이 105달러 이 박스에서 지금 어찌 보면 등락을 보여주는데 요 등락 땅 치고 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봤을 때 더 많아요. 좀 지나면 이제 우리도 이제 한두 달만 지나면 이제 또 추워지잖아요. 추워지고 이제 동절기 되면 이 유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땐 꼭 종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ETF도 우리 활용해야 되고 얘가 이 120달러 이 넘어가는 이 자리에서는 유가 인버스 1차 매수 가능합니다. 그럼 2차 매수는 어디서요? 그냥 편안하게 얘가 역사적 신고가가 146달러예요. 그럼 시장에서 막 150달러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 120달러에서 산 다음에 너 올라가려면 올라가. 나 150달러에서 더 살려고 돈 마련해 놨어.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사. 그러면 내 평균 매수 단가는 135달러가 되는데 유가는 결국 사양 산업이고 얘 같은 경우는 결국 금리 인상하면서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 월봉 차트 보면서 답 나와요. 이게 잘 보면 조금 길게 딱 놓고 보면 여기 딱 봐봐요. 이 당시였어요. 유가가 146달러 고점 만들어 놓고 딱 6개월 만에 거의 반 다 죽여놨죠. 그러면 여기서 얘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인버스 샀을 때는 그리고 막 곧버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위험성이 있고 그냥 1대1 하게 되면 어때요? 유가가 저렇게 팍 급락 나오면 시장도 팍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시장 팍 죽을 때 내 종목들 다 그냥 어떻게 돼요? 깽깽깽깽 할 때 얘가 수익을 대신해 준다라는 거지. 결국 앞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장 아니고 시장이 요번에 올라갔다가 분명히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지만 내가 말하는 그 2276을 깨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진짜 손도 못 쓰고 종목들 어떻게 돼요? 또 우두두두두 단기에 급락 나와요, 그땐. 그러면은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지수 관련된 인버스. 그런 것들도 포트에 담고 이런 유가 관련된 인버스 딱 포트에 담아주면 내 종목으로 아작난 거 얘네들이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한쪽으로만 종목으로만 싸잡아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필요한 시장이고 지금 시장은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8월 5일 날은 다누리오 발사가 있고 10일 날 우리 갤럭시 언팩 행사 있어요. 갤럭시 언팩 행사. 여기서 또 폴더블 관련돼 가지고 또 좀 움직임이 연출될 가능성은 있죠. 왜? 삼성에서 이 폴더블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결국 얘네들이 캐파를 늘리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고가 사양, 폴더블 남들이 안 할 때 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지하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 관련된 종목 잘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10일 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11일이죠. 그 CPI 발표가 있어요. 이 CPI 발표는 결국
9 이하로는 나오겠죠. 그럼 뭐 8.9, 8.8 이거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그거는 결국 미증시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거기서 나올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걸 역으로 얘가 8.5 나와도 어머 너무 떨어졌네. 또 다음 달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이러면서 시장을 내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CPI 발표하기 전 미국 증시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5일 날은 우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결정회의 있죠. 우리도 기본적으로 0.5%는 금리 인상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0.25% 금리 차 있는데 동률로 그냥 0.25%는 아닌 것 같고 0.5% 금리 해야지. 왜? 2달 있다가 또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0.5 또 땡겨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 쓸 카드가 더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요번에 0.5%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6, 28일 날은 이제 잭슨 미팅이 있는데 그거는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달에 제일 중요한 건 CPI 발표이지만 그 또한 그 다음 달에 있는 CPI까지 연동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월 달 시장은 크게 막 출렁일 만한 이유는 없다. 결국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실적 시즌에 맞춰서 종목들이 급등급락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종목 몇 개 한번 보면요. 먼저 현대중공업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현대중공업, 조선업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다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가는 어때요? 이때 고점 만들어 놓고 바보짓하고 이제 올라타고 있죠. 그러면 얘 올라탔으니까 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충분히 더 갈 수는 있지만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목표가를 보는 게 좋아요. 조선업황 좋은 건 알지만 얘만 그냥 이 시장에서 계속 치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애들 이 큰 형님이 그냥 이전 고점 가지면 오히려 그 하단에 있는 거 있죠.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한국카본이라든가 동성 화인텍 이런 애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열려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오늘 같은 날 FNF 세게 올라갔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땐 좀 단기 고점까지는 좀 온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의류업체들 실적 안 좋아요. 그 재고가 막 쌓여 있대요. 왜? 소비 줄이느냐고. 이 먹을 것 제대로 먹을 것도 줄여가는데 내가 지금 못 살 형편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우리 FNF는 왜 이렇게 올라가요라고 했을 때 안 올라갔으니까 그냥 한번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 단기 저항이에요. 여기 얘 자리가 여기에 지지, 여기 지지 이런 데 막혔던 자리잖아요. 그 지지와 저항.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맞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한번 일단 조정 나오는데 이 장대 항봉을 중심으로 어떤 형태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종목은 파악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과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6시면 항상 어김없이 공개 방송하지요. 우리 8월 증시 무엇이 중요한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 잠시 후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